초보 집사님들께서 고양이와 친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집사를 따르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딱히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고 안으려고 하면 물기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양이와 빨리 친해지고 고양이도 편안해하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해지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계심이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처음부터 급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사이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을 유의한다면 좀 더 빠르게 친해지고 다정한 스킨십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될 것입니다. 고양이와 친해지고 싶다면 조용조용한 동작을 하며 서서히 다가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양이의 청력은 45Hz에서 64,000Hz까지 들을 수 있으며 이는 강아지보다 높고 사람에 비해서는 무려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소리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큰 동작으로 다가온다면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시끄러운 소리, 갑작스러운 몸동작 등은 피하셔야 합니다. 고양이가 예민하고 사납다면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어 고양이가 공간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나오도록 한다거나 행동에 개입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이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친해지기 위해서는 음식이나 놀이를 통해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고양이는 보통 자율급식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직 집사와의 친밀감이 없다면 시간을 정해서 급식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적당한 거리에 고양이 밥을 놓고 고양이를 주시하지 않고 무관심한 모습으로 다른 일을 하세요. 그런 상태에서 천천히 고양이 쪽으로 조금씩 다가가며 밥그릇도 살살 고양이 쪽으로 밀어주도록 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말고 조용히 다가가 주세요. 만약에 고양이가 뒷걸음을 친다면 그 즉시 진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간식을 집사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곳곳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놀이 또한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또한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사냥 본능과 호기심을 끄는 정도의 모습이면 좋습니다. 낚싯대, 깃털 등등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호기심을 끌 정도로만 움직여줍니다. 고양이가 싫어하는 행동인 갑작스러운 동작이나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중저음의 목소리와 눈을 마주치는 행동은 공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눈이 마주쳤다면 눈을 가볍게 깜빡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면 스킨십의 단계입니다. 고양이가 싫어하는 스킨십으로 지금까지의 노력을 모두 수포로 만들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스킨십을 통해 더욱 돈독해지려면 매 순간 바뀌는 고양이의 기분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유로 집사가 만진 부분을 고양이가 바로 핥는다면 집사의 냄새를 지우려는 것이고 이는 스킨십을 거부한다는 대표적인 신호이니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핥히거나 물릴 수도 있습니다. 스킨십에 있어서도 큰 몸동작이나 큰 소리는 내지 않으며 시선을 맞추되 눈을 깜빡여주며 얼굴을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식사 또는 그루밍 중에는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 고양이로 하여금 냄새를 맡게 해줍니다. 고양이가 머리를 반려인의 손에 대기 전까지 기다려줍니다. 손뿐만 아니라 집사의 몸에까지 스킨십을 한다면 기댈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고양이가 편안함을 느낀다면 골골송을 부르게 됩니다. 드디어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부위를 만지면 좋아하고 어떤 부위는 조심해야 할까요? 턱, 귀, 이마, 정수리, 목덜미, 허리 끝을 좋아합니다. 턱을 만졌을 때 턱을 점점 앞으로 내민다면 좋다는 뜻입니다. 수염 뒤쪽을 부드럽게 만져줄 때 고양이가 수염을 자신의 정면으로 밀어 올리는 건 더 해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부위는 어디가 있을까요? 발바닥, 다리, 꼬리, 배, 옆구리 등이 있습니다. 많이 실수하는 스킨십 중 기분이 좋아진 고양이가
종종 배를 보이며 들어눕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강아지를 생각하며 배를 만져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손을 대다가 고양이가 놀라거나 이빨로 밀쳐 손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배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만지는 걸 싫어합니다. 집 고양이 게놈 지도를 처음으로 완성한 웨스트 워렌 워싱턴대 유전학 교수에 따르면 고양이가 반려동물이 된 것은 불과 200여 년밖에 되지 않아 개보다는 고양이의 DNA에 야생 시절의 습성이 더욱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부위와 싫어하는 부위가 있기에 자칫 잘못하여 고양이에게 물리거나 핥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양이에게 핥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도 동물이기에 핥히기만 해도 묘수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묘수병은 바이러스 질환으로 고양이가 갖고 있는 바르트네라균으로 대부분의 고양이에게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충분하다면 묘수병의 증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면 열이 나고 몸살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순천향대병원 가정의학과 홍성호 교수님은 고열이 아닌 미열이라도 지속된다면 염증성 질환으로 위험하다고 설명합니다. 묘소병의 원인이 되는 상처 부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고양이의 발톱을 수시로 잘라주고 고양이의 청결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고양이와의 스킨십 이후로는 반드시 손과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고, 심하게 핥히었다면 비누칠을 하여 깨끗이 씻고 요오드 팅크를 발라줘 살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양이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조용하게 다가가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중저음의 소리를 내지 않고 조금은 무관심으로 음식과 놀이를 통해 친해지는 것을 권합니다. 좋아하는 스킨십 부위는 얼굴 쪽이며 싫어하는 부위는 다리와 배, 꼬리가 있습니다. 핥혔을 때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고양이와의 밀당 또한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며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서서히 다가서신다면 곧 둘도 없는 베프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